제4과목 계측기기 보겠습니다. 먼저 계측기 원리 및 제어의 종류. 자, 먼저 계측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계측의 목적이 나오죠. 자, 작업 인원의 절감, 장치의 안전운전, 조업의 조건을 안정화, 안전위생관리, 고효율화. 그래서 계측 자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거죠. 효율을 높이고 안전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측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측기의 구비조건.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도 구비조건, 요거는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니까 이제 봐야 되겠죠. 자, 먼저 경제적일 것. 우리가 계측기가 뭐 경제성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달려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내구성, 그죠? 유체, 내부에 있는 우리가 유체죠. 유체의 어떤 측정을 한다. 온도나 뭐 압력이나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 튼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걸 견뎌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견고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이 신뢰성, 그죠? 오차가 너무 크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도, 정확한 측정이 돼야 된다. 그죠? 정확하게 측정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연속 측정이 가능하고 구조가 간단해야 된다. 그래서 연속 측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한 번에 측정하고 뭐 또 쉬었다가 측정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온도나 압력이 수시로 변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구조는 이제 간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고장이 났다 그럼 또 고칠 수가 있고 손쉽게 고치고 이렇게 되겠죠. 구조가 복잡해 버리면 가격도 비싸지고 또 수리 보수하는데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구조가 간단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 자체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출문제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구비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구비조건,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견고하고 신뢰성이 높아야 된다. 주위 온도, 습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주위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안 되죠.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유체가 이런 통 안에 들어가 있는 유체, 여기에 온도를 측정한다. 근데 이 주위의 온도, 그죠? 이 주위의 온도에 반응을 해서 얘가 온도가 올라간다. 유체의 온도는 안 올라가는데 이런 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원거리 지시 및 기록이 가능하고 연속 측정. 그 다음에 설치 방법 간단해야 되고 조작 용이해야 되고 보수가 쉬워야 된다. 이거 자체가 이제 구조가 간단해야 된다. 그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구비 조건 요거 이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 직접, 간접,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를 이용해서 뭐 바로 잰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직접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측정량을 동일한 종류의 표준량과 직접 비교해서 그 값을 결정한다. 그럼 우리가 길이를 잴 때, 자를 이용해서 바로 재보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직접 측정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간접 측정이라면 일정한 관계에 있는 다른 물리량에 옮겨 취한량을 측정한 후 그것을 물리적인 법칙이나 정의에 의해서 환산해서 그 대상물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설명은 되게 복잡합니다. 그죠? 자, 이거 뭐냐면 우리가 뭐 옴의 법칙 이런 거 있죠. 우리가 V는 IR, 그죠? 옴의 법칙. 그죠? 전기 이런 거 할 때, 그죠? 그래서 전압, 그죠? 전압이고, 전류, 저항이죠? 전류, 저항.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전압을 알고, 전류를 알고, 이렇게 하면, 뭐, 계산에 의해서 뭐예요? 저항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계산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환산을 해서, 계산해서 그 양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 측정,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 이게 뭐 대표적인 버니어 캘리퍼스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측정하는 측정값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을 직접 측정이라고 하고, 간접은 다른 값들을 내가 알므로써 이걸 알므로써 어떤 값을 유추해내고 계산해낼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간접 측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위법과 편의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위법은 기준량과 비교 측정해서 그 기준량으로부터 측정량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림을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준량과 비교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준량. 그럼 기준량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뭡니까? 우리가 천칭 저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준량 10kg짜리, 그죠? 10kg짜리를 이렇게 달아놓고 그 기준량으로부터 측정량을 구한다. 이렇게 여기에 어떤 물건을 팔 때, 그죠? 과일을 판다, 쌀을 판다 이러면은, 그죠? 과일 한 개를 올려놓고 포도 한 송이 올렸다. 한 송이가 1kg다. 그러면은 이 무게 저울에 어떤 기울기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10개를, 10송이를 갖다가 이제 얹으면은 그 값이 같아지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기준량과 비교 측정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영위법. 그 다음 편의법 이렇게 보시면 측정량의 크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생기는 변화의 크기로부터 측정량을 아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스프링이 있으면 이 스프링이 직접 그죠? 움직임에 따라서 그 움직이는 것만큼 여기에서 측정된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측정량의 크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변화하는 만큼, 그죠? 변이하는 만큼 그 값에 해당하는, 상당하는 어떤 출력 값을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그 변이하는 만큼 이렇게 바로 측정이 되게끔 그렇게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편의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전압계나 전류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위법과 편의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상법과 치환법. 마찬가지. 근데 이거는 이제 보상법, 치환법 간단하게 좀 받으시고, 영위법과 편의법은 좀 내용을 조금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차. 자, 오차는, 자, 요 계산 옆에도 있지만은, 요 용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참값과 실제 계산이나 측량 등으로 구한 값의 차이다. 그죠? 그래서, 오차라는 것 자체가 측정값에서 참값을 빼준 만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울,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0에 딱 맞으면 이제 돌아가는 만큼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0이 아니고, 실제 여기 표시된 값이 0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되면, 요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측정을 했을 때 내가 10kg라고 측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요거만큼 더 값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차이 나는 요만큼, 그죠? 요것을 우리가 오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차 자체가 측정값. 그래서 측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kg인데 실제 참값은 9kg다. 그러면은 이제 오차는 1kg의 오차가 발생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차라는 개념. 요거는 어차피 우리가 많이 쓰는 어떤 용어니까, 그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차의 종류가 이제 나오고 있죠. 먼저 개통 오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차의 크기와 부호를 추정할 수 있는, 보정할 수 있는 오차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기 오차. 측정 계기의 불완전성 때문에 생기는 오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측기. 그죠? 계측기의 어떤 불완전성.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계측기를 제대로 갖추면은 보정할 수 있다. 이거죠. 보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측정 오차 나오죠. 측정할 때 온도, 습도, 압력 등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생기는 오차다. 이런 것들. 그죠? 이것도 당연히 보정 가능합니다. 그죠? 개인 오차.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선입관이 작용하여 생기는 오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자를 내가 이용해서 길이를 잰다. 근데 자를 쓰다 보니까 눈금이 제대로 안 보인다 이거죠. 그죠?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지워져서 그럼 정확한 위치를 못 잡겠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계기 오차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환경 오차. 환경 오차는 내가 측정할 때 뭐 온도가 높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열에 의해서 또 늘어나는 어떤 물질 그런 것들 측정하다 보면 또 온도가 있을 때와 높을 때와 낮을 때에 또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개인 오차. 이건 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근데 이 자체는 뭐냐? 전부 다 보정할 수 있는 오차다. 그죠? 보정을 할 수 있는 오차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통 오차의 세 가지가 되겠죠. 계기 오차, 자, 환경 오차, 그 다음에 개인 오차가 있다. 자, 그러면 계통 오차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실 오차. 자, 숫자를 잘못 읽었다든지 계산을 틀리게 해서 생기는 오차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기의 취급 부주의로 생기는 오차이므로 실험자가 충분히 주의하면 제거할 수 있다. 우리 계산기 두들기다가 그죠? 2를 눌러야 되는데 잘못해서 딴 데 보다가 뭐 옆에 3을 눌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걸 얘기를 합니다. 과실. 그죠? 그다음 우연 오차. 미소한 다수의 원인이 불규칙적으로 작용하여 생기는 오차를 우리가 우연 오차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차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그죠? 자, 요 문제를 먼저 좀 보죠. 자, 먼저 계통적 오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계통적 오차 세 가지가 있다. 그죠? 그래서 계기 오차. 그죠? 계통 오차, 계기 오차,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환경 오차, 그 다음에 이론 오차, 이런 것들이 있고, 우연 오차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통 오차, 이렇게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일단 종류 정도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 및 단위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이거는 조금 봐두시면 되겠죠. 기본 단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기본 단위가 아닌 것은 이런 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다음 중 물질의 기본 단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은 뭐 길이는 메다, 뭐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세크, 그럼 전류를 뭐 온도 자체가 뭐 K, 우리 켈빈 온도인데, 켈빈 온도가 아니고 도시, 이렇게, 섭씨 온도, 이렇게 딱 적어놔 버렸을 때 틀린 걸 찾아라. 이제 그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또는 기본 단위가 아닌 것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기본 단위가 7개죠. 기본 단위. 그러면은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 이렇게 7개인데 다른 거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뭐 두께, 뭐 이런 식의 그걸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찾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 기본 단위 7개, 요거 조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